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 바로 옆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든 박물관입니다. 현대사 박물관이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원래 이 광화문, 지금 광화문 뒤편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것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광화문이라는 자리는 여러 외국 수도를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민국의 영혼을 상징하는 건물이나 동상이 있어야 합니다. 국립박물관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야 합니다. 치오의 역사도 역사니까 더구나 그 국립박물관이 옛날 이름은 중앙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호국, 근대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국장을 치렀습니다. 이런 역사적 건물이 단지 한때 조선 총독부 건물로 세워졌다고 해가지고 없애버린 것은 이것은 일종의 역사 파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화문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동상도 없고 건물도 없었어요. 여기에 당연히 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상이 들어서야 될 자리에 지금 그 수많은 세종대왕 동상이 또 하나 더 들어서 있습니다.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그 좋은 자리에 설치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반대한민국적 역사관을 가진 인물을 임명을 했습니다. 주진호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은 좌편양 교과서로 유명한 천재교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 천재교육에서 만든 한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얼마나 한국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사실을 왜곡하고 또는 사실을 조작하고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소개하고 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은 아마 놀라실 겁니다. 다행히 2013년에 이 주진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이 관여한 이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하여 책을 냈는데 이 책 이름이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입니다. 천재교육에서 만든 한국사 교과서의 11개 문제점을 제목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법원은 주체사상을 단죄하고 있는데 학교는 주체사상의 선전을 대행하도록 하는 교과서를 만들었다. 실패한 북한의 토지개혁을 미화했다. 유엔 총회 결의를 왜곡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부정했다가 수정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정한 선거와 북한의 부정선거를 다 묵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국가임을 가르치지 않는다. 제주도 4.3 사건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무장봉기라고 왜곡하고 미화했다. 학살 등 확인 안 된 사실을 기재해가지고 국가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친김대중 편향 편집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탄압이라고 10번을 사용하는데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탄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미국인, 기업인, 국군을 무시하고 노동자, 농민, 그리고 반정부 운동가만 우대하는 편집이다.
한국의 인권 문제는 인권 탄압이 있다면서 과장을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의 인권 탄압은 막 묵살해버린다. 북한의 테러와 도발은 거의 다 빼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 중에 문제가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이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불법 단체다 하는 근거는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우리 헌법의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엔 총회 결의입니다. 유엔 총회는 1948년 12월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어떤 결의냐 하면 이게 유명한 문서입니다. 한국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한반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다. 즉 한국 정부가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수립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씁니다. 이 선거는 언제냐 하면은 1948년 5월에 있었던 총선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구성되고 그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따라서 정부를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뽑았다 하는 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범했으므로 국민들이 모두 참여한 거기서 정통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가 정통성이. 그 다음에 유엔 결의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다. 따라서라고 했습니다. 즉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정부이므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다. 이것을 합치면은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국가이므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 즉 유일한 국가이다. 유일한 합법 국가이라는 뜻이죠. 정통성이 있는 국가이다. 그럼 북한은 왜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느냐? 북한은 유엔 감시하의 선거를 반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식 선거를 했어요. 그것은 찬반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찬성만 하게 되어 있는 원천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게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므로 그것은 유엔의 공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만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합법정부로 공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이 결의문이 뭐 암호로 되어 있는 것 아니고 명쾌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 정부는 유엔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한반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다. 여기에 무슨 이견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진호 관장이 관여한 천재 교육의 교과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산팔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준데 거기 무슨 산팔도선이 나왔어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부다.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렇게 완전히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을 했어요.
이런 엄청난, 이건 거의 범죄적 행위입니다. 학자로서는 원자료를 조작을 해서 그것도 교과서에 실으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교과서 집필 지침에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국가임을 명시하라고 썼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교육부 지침도 무시해버리고 사실관계도 조작을 한 이런 이런 짓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책이 그거 하나만 아니죠. 그거 하나만 아니죠. 김일성 전집과 노동신문으로 주체사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김일성 전집과 노동신문에 쓰여진 선전물을 그냥 그대로 소개하면 주체사상이 근사하게 보입니다. 교과서가 수정을 권고해도 거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대한민국 교과서라고 볼 수 없는 교과서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이 되었느냐. 기가 막힙니다. 토지개혁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조선 총독부 및 일본인 소유지, 친일 세력과 5정부 이상 지주의 소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것도 완전히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북한은 토지를 몰수를 해가지고 농민한테 무상으로 분배한 것이 아니에요. 농민한테는 경작권만 준 것입니다. 경작권. 소유권은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나중에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주었던 경작권까지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의 농민은 지금처럼 자기 땅이 없는 농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마치 북한의 토지개혁이 성공한 것처럼 북한의 토지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남한의 토지개혁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상몰수가 아니고 유상으로 수용하는 대신에 지주한테도 일정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지불된 돈이 산업자본으로 바뀝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의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국의 토지개혁은 실패하고 한국의 토지개혁은 성공하고 북한의 토지개혁은 철저하게 실패했는데 북한의 토지개혁이 성공한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북한의 부정선거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기술이 없고 제주도 4.3 사건을 남로당이 주동한 제주도 4.3 사건을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봉기라고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무장폭동이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는 박정희 사진이 한 번 나오는데 김대중 사진은 5번에 걸쳐 실려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나쁜 짓 한 것을 쓸 때는 탄압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책은 숙청, 축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탄압이란 말을 10번이나 쓰고 있다. 10번이나 쓰고 있다. 북한의 테러와 도발은 철저하게 빼버린다. 이런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이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되었다. 는 사실은 이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국가의 영혼은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헌법에. 이 주진호 씨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것은 헌법 정신 위반입니다. 왜냐? 우리 헌법의 제일 중요한 조항이 헌법 제3조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불법 정권이다. 하는 데서부터 헌법 정신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진호 이 관장의 역사관이라면은 대한민국의 합법성은 38도선 이남이다. 북한도 합법성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민족사적 정통성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 우리 민족사의 정통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북한은 우리 민족사의 이단이고 반국가단체다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정통성을 훼손한 사람입니다. 훼손한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이 되었다. 그런데 이 인사 하나만 보면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남침이라고 쓰지 않고 내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내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건국에 대한 생각, 6.25 전쟁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이런 인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혼, 즉 국가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은 반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국가의 정통성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핵심을 부정하고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고 그것은 반헌법적이고 어떻게 보면 반국가적인 또 반사실적인 일인 것입니다. 주진호 씨가 만약 학자라고 한다면은 북한을 변호하더라도 대한민국을 폄하하더라도 그게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사실에. 유엔 총회 결의에 대한민국은 38도선 이남에서만 합법성이 있다는 그런 대목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면은 저도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의안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굳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자료를 왜곡해가지고 왜곡이란 말도 점잖은 표현이고 조작해가지고 38도선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도 38도선 이남에서 대한민국의 합법성을 가지고 북한이 또한 합법성을 가진다는 유황설을 풍겼다. 이것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세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른 거예요. 근데 북한의 주체사상은 히틀러의 나치즘하고 같은 거죠. 그럼 지금 독일 교과서에 히틀러의 나치즘을 소개할 때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에 기록된 것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면 독일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주체사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건데 그게 무슨 주체입니까?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가 수령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악마의 이념인데 그것을 가르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여기 주체라고 써졌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주체가 아니고 인민들을 노예로 만든 사상이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북한 원전을 그냥 소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린이들한테 청산가리를 주는, 정신적 청산가리를 주면서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안 해주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이유는 단 하나여야 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주체사상, 이른바 주체사상 때문에 오늘의 북한 정권이 저렇게 되었고 북한 주민이 저렇게 비참하게 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 통일 의지를 심기 위해서 북한 정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천재교육 교과서대로 주체사상을 가르치면은 학생들은 주체사상, 인간중심, 자주성, 그 근사하다 이렇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왜곡된 좌편향 교과서 집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른 데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름이 붙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이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게 2017년 11월 2일의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감사합니다.